신경 활주 운동을 시킬 때 예전에는 이렇게 배트맨 자세를 하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원래 척골신경이 안 좋은 분에게 이런 걸 시키게 되면 오히려 신경에 더 큰 자극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깨 90도, 엘보 90도, 그다음에 손목을 뒤로 젖히는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좋은 활주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팔꿈치 터널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과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손가락이 저리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거는 손목 터널 증후군, 또 경추 질환, 경추 디스크가 있을 수가 있는데, 팔꿈치 터널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특징적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는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그 신경이 눌리게 됨으로써 그 정중신경에 해당하는 영역의 저림이나 통증 혹은 이제 근육의 위축 등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게 되겠고요. 근데 이제 팔꿈치 터널 증후군은 여기 내측 팔꿈치로 지나가는 척골신경이라고 하는 그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약지 절반과 호지, 새끼손가락 쪽에 저린 것을 특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팔꿈치를 구부릴 때 통증이 더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흔히 아시는 척골신경 증상이 책상 팔걸이에 잘못 딱 부딪히게 되면은 찡 하고 저린 신경이 있거든요. 그 신경이 이제 척골신경이 되겠습니다. 척골신경은 특징적으로 팔꿈치 뒤를 지나서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꿈치를 굽히는 동작에서 척골신경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더 뒤로 돌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척골신경에 신경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를 굽히게 되면 팔꿈치 터널이라고 하는 그 구조물이 굉장히 좁습니다. 팔꿈치를 많이 굽힐수록 팔꿈치 터널의 압력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 신경 자극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팔꿈치 터널 증후군, 방치하면 합병증이나 변형이 오나요? 일단은 그 척골신경에 문제가 있을 때 첫 번째 증상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저리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넘어서게 되면 환자분들이 세세한 손가락 동작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본인의 단추를 잘 잠그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젓가락질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환자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손이 많이 어눌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게 되겠고요. 본인도 잘 모르는 사이에 저희가 진료를 보게 되면 손 등에 있는 이 골간근이라고 하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게 근육이다라고 인지를 못할 정도의 작은 소 근육이 되겠는데요. 이런 소 근육들이 말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골간근이 많이 위축이 됨으로써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의 마비 증상이 오게 되면 근육의 위축이 오기 전에 특히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이렇게 우버지는, 이거를 갈퀴형 손가락 변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심하게 진행이 되게 되면 탱수통 같은 거를 잡아보라고 하면은 잡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손가락을 이렇게 쫙 편 상태에서 끝마디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접해야 되는데요. 갈퀴형 변형이 있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손가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펴보라고 하면은 억지로 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를 잡아보라고 하면은 여기부터 이렇게 잡혀집니다. 갈퀴형 변형이 생기게 되면은 이런 물통 등을 잘 짚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팔꿈치 터널 증후군,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자세가 팔꿈치를 많이 굽힘으로써 생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팔꿈치를 많이 굽히는 거를 자제를 할 거를 당부를 드리고요. 하지만 그게 마음처럼 잘 쉽지가 않기 때문에 팔꿈치에 일시적으로 저희가 부목 고정 등을 해서 팔꿈치를 굽히지 못하게 하는 그런 비수술적인 자세 교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게 잘 되지가 않으면은 약물 치료도 시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적인 치료는 이제 3개월 이상의 보존적인 치료에도 반응을 하지 않고 너무 저려가지고 주무시다가 깨고 계속 선을 이렇게 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나 혹은 근육의 위축이 겉으로 봤을 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에, 이외에도 환자분들이 손가락이 너무 어눌해서 이런 세밀한 어떤 동작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 수술적 치료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팔꿈치 터널의 압력을 줄여주는 수술적 치료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팔꿈치 터널의 압력을 줄이게 되면은 신경이 불안정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경이 팔꿈치를 굽혔다 폈다 할 때마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척골신경을 앞으로 이전하는 전방 이전술이 수술의 한 방법도 되겠습니다. 팔꿈치 터널 증후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이제 압박성 신경병증이라고 표현하죠. 그 압박성 신경병증의 이제 예방적 치료는 신경을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는 스트레칭이 아주 도움이 되는데요. 힘줄 같은 경우는 제가 주먹을 쥐었다 폈다, 손목을 이렇게 굽혔다 폈다 할 때 힘줄을 안에서 이동을 하게 되죠. 하지만은 신경은 어디 관절을 움직여주는 어떤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절을 움직일 때 수동적으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그 안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제 움직이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거를 우리가 너브 글라이딩 엑서사이즈라고 표현합니다. 신경 활주 운동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신경 활주 운동을 시킬 때 예전에는 이렇게 배트맨 자세를 하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원래 척골신경이 안 좋은 분에게 이런 걸 시키게 되면 오히려 신경에 더 큰 자극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깨 90도, 엘보 90도, 그다음에 손목을 뒤로 젖히는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좋은 활주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포인트 병원 정형외과 김동률 원장이었습니다.